이 시간에는 이온 선택성 전극의 작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온 선택성 전극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동 원리는 한 화학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감응한다. 여러 화학종들이 존재할 때 그 중에서 한 화학종에 대해서 특별한 한 화학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감응을 하는 것이 이온 선택성 전극입니다. 액상 이온 선택성 전극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온 선택성 전극 있죠. 이게 이온 선택성 전극이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기준 전극이죠. 내부 기준 전극.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용액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외부 기준 전극이고, 외부 전극이고, 외부 기준 전극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하면 요게 이제 여기에서 전압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 이온 선택성 전극은 이제 여기에 있는 용액, 외부에 있는 이 분석 용액을 이 이온 선택성 막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자, 이 막을 확대를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막을 확대를 했는데 이 막은 지금 두께가 있죠. 이 막의 두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막의 안쪽에 있는 이 용액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이 용액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 물질은 화학종은 C+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C+는 이온 선택성이다. 자, 이 C+ 말고 다른 또 양이온이 존재하겠죠. 뭐 D+랄지 E+랄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그것들에 반응하지 않고 C+에만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이게 이제 이온 선택성 막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좀 복잡하죠. R-L, C+ 이런 물질이 존재하는데 즉 요 R-L은 이 C+하고만 결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그래서 이 C+가 여기에 이제 과량으로 존재할 때 이 안에는 이제 R-가 존재를 해가지고 C+ 근처로 R-가 오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거 R-는 과량의 네거티브 차지고 요 C+는 과량의 포지티브 차지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전위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내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부는 이제 막의 내부면은 이 C+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는 R-가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전압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 내부에 있는 이 C+는 일정해요.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위차 값은 항상 일정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때요? 이 부분은 C+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온 선택성 전극의 전위차 값은 E는 E 외부 마이너스 E 내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 선택성 전극의 이 전위차 값은 바로 이와 같이 E는 n분의 0.0516 로그 그 다음에 C 내부의 농도 부분에 외부의 농도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시전극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은전극 및 백금전극이 있습니다. 이런 지시전극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 전극이나 유리 pH 전극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분석 물질 이온과 선택적으로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지시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농도에 의해서 전위차 값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은 및 백금 전극에서는 농도 차이가 아니라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전자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온 선택성 전극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 전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 전극은요, pH를 재는 이온 선택성 전극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pH를 재는 이온 선택성 전극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온입니까? 수소이온. 수소이온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극이죠. 그래서 유리 전극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복합 전극인데요. 안쪽에 이렇게 전극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전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또 이렇게 전극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 유리막이죠. 이 유리막이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 이 유리막의 밖에 외부에 있는 수소 이온을 갖다가 아까 액상 이온 선택성 전극의 전극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수소 이온이 여기에서 요 멤브레인, 그러니까 막의 내부와 외부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수소 이온을 갖다가 측정하는 그러한 전극입니다. 자, 작동 원리를 보면 유리전극의 이제 작동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리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안쪽에는 이 나트륨 이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리전극의 이 안쪽과 바깥쪽, 이 바깥쪽은 수소 이온 농도를 갖다가 이제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수소 이온이 지금 외부 용액입니다.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수소 이온의 양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수소 이온들은 유리막에 SiO4라고 해가지고 산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산소 이온들이 SiO4, 음료온이 이렇게 이제 있죠. 그러면 양료온이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내부하고 외부하고의 차이는, 지금 내부는 이제 요것의 양이 일정하다고 그랬죠. 외부는 요것의 양이 변합니다. 수소이온의 양이.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수소이온이 여기에 이렇게 다 달라붙어 버리면 여기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이 나트륨 이온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부족하다. 수소이온이 이쪽에 달라붙지 않으면 나트륨 이온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전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트륨 이온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 나트륨 이온은 사실상 이동에 의해서 전위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수소 이온의
양에 의해서 요것의 상태가 변하죠. 요게 마이너스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전화균형을 이뤄서 그냥 전체적으로 중성일 수도 있고 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유리막 안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위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위차 E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상수 플러스 베타 0.0596 델타 pH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베타라는 것은 이제 비대칭 전위값이라고 해가지고 0.98에서 1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여기에 있는 수소이온의 양과 안쪽에 있는 수소이온의 양이 같을지라도 약간의 비대칭이 일어나서 100% 이쪽과 이쪽이 대칭이 아닙니다. 약간의 비대칭이 일어나 가지고 전위차 값이 조금은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델타 pH라는 것은 분석 물질 용액과 둥근 유리막 안의 용액 사이의 pH 차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리전극을 우리가 보정을 해야 되는데 유리전극을 보정을 할 때는 자, 2개 이상의 표준 완충 용액으로 반드시 보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pH를 한 4 정도를 내가 측정을 하고 싶다. 대략 한 4 정도, 4점 얼마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4점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낮은 표준 용액으로 한번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높은 표준 용액으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분석하고자 하는 용액의 pH 값보다도 낮은 것 하나, 높은 거 하나, 적어도 2개는 2개 정도로 측정을 해서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상 해야 되는데 미니멈 2개. 그 다음에 유리막에 그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사용할 때는 잘 뚜껑으로 막아 놔야 되고요. 전극을 함부로 문지르면 안 됩니다. 정전기가 발생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H 1 근처의 표준 완충용액에 적어도 1분 정도를 담가 놓은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리전극의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상적으로는 기준 전극 내부의 용액과 비슷한 그 용액에다가 담가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극이 마를 시에 수시간 물속에 담가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pH 9 이상에서 사용할 시에는 높은 pH의 완충용액에 담가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극이 좀 둔해 가지고 잘 반응을 안 하면 또 그리고 잘 교정이 안 되게 되면 육몰의 염산에다가 담가 놔야 됩니다. 담가 놔야 해요. 잠금이 아니라 담금. 육몰의 HCl에 담가서 그 표면이 약간 녹아서 새로운 표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최후 수단으로서는 20% 웨이트 퍼센트 바이플로린화 암모늄이라고 해서 NH4HF2라는 이 수용액에다가 1분간 담가 놓으면 이것은 유리 표면을 갖다가 벗겨냅니다. 화학 반응을 해서 깨끗이 벗겨내죠. 그래서 새로운 그 유리 표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pH 측정을 하는데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차는 우리가 그 오차를 줄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pH 메타의 그 한계로 또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것을 보면 표준 pH 측정은 표준 완충 용액의 pH보다도 더 정확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준 완충 용액의 pH가 예를 들어서 4.3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4.3. 4.3인데 이 pH 메타로 딱 측정을 하면 4.3이 나와야 되잖아요. 또 4.3을 이렇게 우리가 4.3이 되게끔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우리가 맞추려고 해도 한계 때문에 4.3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보통 이제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4.31. 자, 4.31을 표준 완충용액이 4.31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기를 갖다가 4.31로 맞춰야 되는데 0.01 정도가 아무리 해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표준 완충용액보다 더 정확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분석용액과 표준 완충용액의 pH가 같더라도 조성 차이에서 접촉 전이가 발생을 해요. 분석용액의 매트릭스하고 표준 완충용액의 매트릭스가 달라요. 그래서 표준 완충용액으로 예를 들어서 4.31을 맞췄죠? 그러면 분석용액이 설령 4.31이 정확하게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4.31로 측정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결합전극에서 접촉전이가 발생한다. 결합전극은 내부전극과 외부전극이 같이 아까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결합전극이라고 했죠. 그래서 접촉전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2시간마다 전극을 재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 오차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나트륨 오차가 뭐냐? 자, 수소이온 농도가 매우 낮고 나트륨 농도가 높을 때 실제로는 pH 값이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트륨 이온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갖다가 수소이온처럼 그렇게 인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소이온은 사실은 얼마 안 되죠. 근데 수소이온이 많은 것처럼 그러면 pH가 낮게 나오죠. 예, 이것을 갖다가 알칼리 오차 또는 나트륨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산 오차라는 것이 있는데 측정되는 pH가 실제보다도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산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평형 시간은 이게 빨리 평형에 도달해야 정확한 값이 나오는데 성능이 좋지 않은 완충용액에서는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 평형 시간이 많이 이제 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용액을 갖다가 측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 완충 용액에서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 않으면 오차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형 시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화는 말라버린 전극은 물에 담가 놔야 돼요. 그래서 수화를 시켜야 됩니다. 좀 불게 해야 그 유리 표면이 잘 반응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온도는 측정시 온도와 보정시 온도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상태에서의 pH 감지기인데요. 이 고체 상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